투자의 목적은 수익 추구이며 투자의 목표는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 후 높은 거래 가격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식을 낮은 거래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곧 그것이 예술적인 성공 투자일 것이다. 당신은 매수 실력은 어떻습니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라면 어떨까요?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고요. 어제 FOMC 결과 나온 거 내용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게 약간 우리가 선물 지표를 보고 미리 선반영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조금 오른 다음에 차익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시장이 그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이제 눌리면서 수렴이 될 거예요. 그 자리가 안정화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고 접근해 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트레이딩 하는 것들 관련된 내용들하고 조금 섞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좀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카페24 같은 경우 뭐 수익을 얼마 내냐, 어떤 트레이딩을 하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보통 지금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등이 올라올 때 이 구간에서 다시 수렴이 되는 거,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겠다 해서 보통 보면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보통 반등이 들어오고 나면 항상 요 수렴이 있는데 요 구간에서도 매수 포인트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굳이 홀드 하겠다. 저는 미리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카페24가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하방으로 더 클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성장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분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약간 오버슈트 나온 부분을 털고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오버슈트 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가이던스 이런 내용들은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하고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요 갭도 여러분 투자 대상이 됩니다. 요 갭도 작진 않잖아요. 이런 갭이 발생이 된 게 지금 현재 대주전자 재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주전자 재료를 투자하신 분 같아요. 어제 제가 게시판에 올려드렸잖아요. 10% 이상 올라갔으니까 그 갭을 가지고 수익 실현하고 다시 눌리면 다시 잡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그죠? 최근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한번 차트 찾아보시면 그런 개념들을 좀 적용을 하셔가지고 기술적으로도 좀 접근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셔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카페24가 지금 트래픽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지지부진한 건 단기적으로 급등했잖아요. 저거 단기적으로 15% 올라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눌림이 들어와야 되는 거 맞고 커버링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저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양봉 들어오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여러분 포인트 잡고 기다려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뭐 이렇게 거래를 해 나가는 부분도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S 같은 경우는 잘 매수하셨나 안 하셨나 제가 좀 그게 걱정이긴 한데요. 제가 이 구간 안에서는 낮은 구간이니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저만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매수하신 분들은 저한테 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저도 모니터링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여기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낮은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11만 원 초반대 중반대 이렇게 매수했다가 13만 원 가면 수익률 낮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기본 수익률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눌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회하는 과정이 그렇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도 내려오는 과정에서 보시면 올라갔다가 눌렸는데 이게 매크로 때문에 좀 더 눌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뭐 실적이 나빴어요? 뭐가 나빴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유가 매크로 때문에 눌렸는데 그래도 이 구간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트레이딩으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거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원금이 되면 털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눌리겠죠. 이런 식으로 수렴이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이런 포인트를 생각하셔서 이 갭을 또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워낙 또 탄탄하고 실적이도 가이던스 이런 것도 좋기 때문에 굳이 트레이딩을 해야 될까? 뭐 목표를 갖다 좀 더 높게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저는 일단 전고점까지는 항상 보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일단 15만 원 정도 수준에서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가면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가면서 또 시장 상황 따라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 점은 좀 생각해 주시면서 거래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악이 뭐냐면, 뭐, 아까
LS 같은 내려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죠. 뭐 이런 구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LS 일렉트릭의 케이스고요. BNT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거래를 하셨나 안 하셨나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 건식공조 그 부분에서 BNT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수행이 상당히 좋고 일단 수주장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 진행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은 조금 지연을 시키거나 연기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지금 공장에 이제 실질적으로 장비가 세팅이 돼서 테스트를 돌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성공이 돼야지 뭐가 됩니까? 다른 것들이 가동이 돌아가는 것들이니까 조금 소재 중에서도 좀 2차 전지 관련돼서도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뭐 눌리거나 수렴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120일 이동평선 이렇게 들어오고 220일 들어오잖아요. 20일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럼 여기 어디가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되는 자리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220일 라인에서 잡아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못 잡았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한 번 정도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약간 어떻게 되겠어요? 수렴은 돌겠죠. 이런 식으로 크게 낙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다만 이전에 상승폭이 크고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10% 이상 움직여요. 여기 지금 주가 상승한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가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이에요. 이게 나쁜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천원씩만 올라가도 10%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개념을 잘 생각을 해주셔서 우리가 타겟을 잡고 가는 것도 괜찮다. 뭐 전부 전고점까지 보자.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봉은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 20일하고 11일 같은 경우 이렇게 미끄러져 나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걸 매수 못해서 내가 뭐 다른 것도 뭐 있지 내가 캐시화된 돈이 있는데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녀석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동영상 올려드린 거 내용도 한번 내용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핸드링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 마무리가 돼서 8월 1일부터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거 엑시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제 다 종료가 됐습니다. 엑시콘 주가도 다행히 매물이 오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보시다가 이거 양봉 들어오게 되면 매수 잡아줘도 괜찮겠다. 근데 짧게만 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있다. 여기 매물이 있는 구간까지만 내가 보겠다. 요 사이 어디를 보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봐줄 만한 내용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추세적 상승, 정배열 뭐 이런 걸 꿈을 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부분만 올라가도 괜찮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서 4만 원인데 4만 원에서 뭐 예를 들면 5만 5천 원만 가도 여러분 괜찮은 수익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내용들 전체적인 거 진행되는 것들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뭐 내용이야 가동률 잘 돌아가는 거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노션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떻게 평단 잘 조절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처음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한번 더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갭을 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양봉 보시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인 여기서 끼어져 있는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쓸데없는 뭐 양봉과 흔봉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 맞고 여기는 왜 여기서 들어갔으면 요게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요거는 갭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시해도 되고 그다음에 운봉 계속 떴으니까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갭이 떨어지고 나타난 모습.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52주 최저가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여러분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투자 포인트가 좀 다르다. 종목별로 성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냥 흐름 따라가는 종목이 있고 나홀로 예를 들면 내려갔다, 나홀로 올라갔다, 다시 나홀로 내려오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니노션 같은 경우는 나홀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갑자기 글쎄 얘가 올라갔나라고 했다 두세 달 지나서 체크해 보면 어느새 쭉 올라와서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온 거죠. 내려오면 내려오세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저기 22,000원 이단으로 올라가면 야, 저 정도는 또 수익성이 괜찮네라고 하면
또 꾼들이 들어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원래 한 2만 원 정도 보고 있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잡아주고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평균 매수단가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올라가면 뭐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 좋아서 뭐 여기 윗단까지 올라가면 더 좋은 수익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그냥 가끔 이런 거 넣어두는 겁니다. 이런 거 넣어둬서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다른 것들이 좀 비리비리할 때 이런 종목들이 또 치고 올라가지면 그 놀지 말고 수익이 나가는 내용도 생각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올해 내에는 한 번 정도는 분명히 반등이 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건 경험치고요. 기업의 내용을 세세하게 바라보고 다 분석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손을 못 댈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신차 나올 거고요. 광고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은 또 내년도 같은 경우도 신차 또 더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리포트 안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 다 드려놓은 내용이고 그래서 그동안 좀 이야기 드리지 않은 내용들 가지고 좀 이야기 드리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 이제 사야죠, 이거.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보자. 한 번은 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기업이 지금 실적이 3분기에 반영되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그 내용들은 다른 거 있잖아요. 다 돌고 있다가 안 돌면 얘도 한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종목이 엄청나게 수익 나는 종목은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 구간에 존재하고요. 여기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여기서 잡아주면 괜찮겠다. 그래서 조금 뭐 220일 라인에서 잡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아랫단에서 조금 더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이 끝나지 않은 종목은 아직 내가 매수가 종료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매수 단가 조절을 다 끝마치고 내가 들어간 현금 분량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손절 라인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저기서 손절을 잡았냐. 물론 차트를 보거나 내용들을 보고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긴 하겠지만 본인의 평균 수익률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단 높게 손절 라인을 잡으면 절대 안 된다. 평균 수익률을 그 아래쪽에서 잡아주셔야지 손절 라인이 성립이 되고 내가 늘 플러스로 나가는 구간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크게 물린 거 있다 그러면 조금씩 덜어내는 거, 그 다음에 수익 날 때 수익 좀 자꾸 찜찜한 것들은 같이 정리해 주는 거는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회전율을 높여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오늘 3일 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현금 흐름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사실 하루 이틀 더 봐도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좀 현금 흐름을 높여서 지금 오늘 리포트하는 내용들 중에서 이노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매수 좀 해줘야 되고요. 컨트롤 해줘야 될 게 몇 개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현금을 마련해서 또 나가야 되고 사실은 한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정리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찜찜한 게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뭘 정리하냐고 궁금하십니까? 예, 그런 것들은 굳이 개인정보니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도 뭐 진행하다 보면 엉뚱하게 실수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걸 내가 왜 샀지라고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수익이 좀 크게 날 때. 그래서 실제로는 3일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7% 수익을 냈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한 15% 정도의 수익률로 마무리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15%낸 거예요. 뭐 그런 걸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캐시밸류를 높여서 다시 또 기회비용을 만들어가는 연습들 많이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거래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대부분 정리를 안 하셔가지고요. 실제로는 제가 현금을 조금 마련한 이유는 RFHIC 쪽에서 조금 더 매수량을 좀 늘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평균 매수단가 좀 낮추긴 했는데 기왕 욕심을 내고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보면 그쪽에 좀 더 확실하게 한번 질러보고 승부수를 한번 내보겠다. 승부를 낼 때 승부를 내야죠. 찜찜하게 승부 봐가지고 괜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비중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한 20, 30%도 늘려보는 거죠. 보통 3번 들어가는데 4번 정도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매수 단가 조절을 해주는 거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투자할 때는 전략이 있었는데 전략을 시나리오를 좀 변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항상 계획하에서 넣어가면서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투자 일지를 만들어 나갈 때 그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